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의 신고 전화가 경찰에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2 녹취록까지 일부 공개가 됐는데 압사당할 것 같다, 도와달라, 장난 전화 아니다라는 시민들의 호소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많은 언론들은 경찰이 이 신고를 외면했다, 방치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을 질타했습니다. 오늘 많은 조간 신문들이 일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고 4시간 전부터 SOS 요청이 경찰에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압사당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직접적으로 언급됐다고 합니다. 사실상 경찰이 방치했다. 많은 조간 신문들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1면입니다. 방치. 이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공습경보 발령. 해당 지역은 압사당할 것 가까운 같아요. 지하시설로 4시간 전부터 신고. 경찰은 뭉갰다. 참사 4시간 전 112 신고 접수 녹취록을 보면 긴급 신고 112입니다. 여기 이태원 메인스트리트 들어가는 길인데요. 클럽 가는 길 해밀턴 호텔 그 골목에 이마트 24 있잖아요. 그 골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불안하다. 압사당할 것 같다. 겨우 빠져나왔는데 통제 좀 해주셔야 할 것 같다. 라고 돼 있습니다. 공습경보 발령. 해당 지역은 가까운 지하시설로 비명까지 들렸다. 그런데 경찰은 별 조치 없었다. 출동도 소망보다 늦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 녹취록이 공개되었는데 논란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과. 동아일보가 사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누구의 사과일까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 논란 이틀 만에 국민 마음을 세심히 못 살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섣부른 추측 말자라는 취지였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죠. 여당 내에서도 국민 정서와 거리가 멀다라는 비판 있었습니다. 결국 이틀 만에 사과를 한 건데 행안부 장관의 뒤늦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은 뜨겁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실명. 조선일보 14면입니다. 돌아선 유동규, 호주의 그 골프장 실명, 위치까지 진술했다라는 내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돼서 기소되기도 했죠. 2015년 라운딩을 쳤던 그 골프장 실명, 위치, 함께 카트를 탔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등등 그때 당시 상황을 자세히 밝혔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 보도 내용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공습경보 발령. 백팩. 백팩은 등에 매는 가방인데 어떤 백팩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돈 줄 때 백팩 쓴 거 봤다. 유동규 씨의 동거인도 돈을 건넸다라는 같은 진술을 했다라는 중앙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돈을 담아서 운반하는 데에 상자가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고 검찰이 이거 확보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백팩까지 나왔습니다. 검찰이 소위 물증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에 이 보도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이 물증, 어떤 물증일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원 출신의 김연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돌직구쇼의 좌장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그리고 이송규 한국안전협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시간 전부터 신고가 있었는데 경찰은 외면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신고 내용에는 압사당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간 전부터 신고, 경찰은 외면했다. 112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녹취록 안에는 압사당할 것 같다라는 사고 경고가 4시간 전부터 쏟아졌습니다. 그 내용 함께 보시죠. 압사당할 듯 사고 4시간 전부터 쏟아진 SOS. 이태원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 압사당할 것 같다. 사고 한 4시간 전이죠. 첫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녁 8시 9분, 9시, 10시 11번 신고 중 압사 언급만 9번이었다. 그런데 이 중에 4건만 현장을 출동했다라는 보도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7건은 전화 안내 뒤에 그대로 종결 처리를 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속보 자막 있나요? 올려주시죠. 속보 자막 들어왔나요? 자, 지금 공습 경보가 발령됐네요. 울릉군 지역이고요.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참은 8시 55분에 울릉군 지역에 공습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공습 경보 발령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울릉군 지역의 주민들은 가까운 지하 대피시설로 대피하고 방송에 청취해달라라는 합참 측의 설명도 현재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걸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와 또 울릉 지역의 공습경보 간의 인과관계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울릉군 가까운 지역에 탄도미사일을 지금 발사했거나 추가 발사를 하려는 움직임을 우리 합참 측이 관측한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워낙 지금 긴박하게 공습 경보가 발령됐다는 뉴스 속보만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채널A의 취재 기자들이 발빠르게 좀 확인을 해서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8시 55분 울릉군 지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정확한 내용, 공습 경보가 발령된 이유와 또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발빠르게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관련된 소식 나오면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 이 공습 경보 관련된 내용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습 경보 발령 뉴스 속보 자막은 저희가 좀 한동안 띄워두겠습니다. 자, 정익진 변호사님, 네. 공습 경보가 발령된 건 매우 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고 뭔가 긴박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관련된 내용 보도해드리기 전에 자, 이 관련 속보를 좀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8시 55분쯤에 울릉군 지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공습경보가 발령된 기억이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연평도 포격 정도 이후에는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이제 북한의 미국이가 우리나라 넘어왔을 때 그럴 때 진짜 뭐 사이렌 울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여태까지는 계속 미사일을 서해 쪽으로 발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해 쪽으로 가면은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해 쪽이 더 넓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이게 의도적, 만약에 이제 그 진짜로 울릉도가 공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과연 북한이 의도적으로 그 조준해서 발사를 한 것이냐, 예.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떠한 잘못 오작동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만약에 진짜로 울릉도가 공습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거의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커집니다. 예. 이 사실은 공습 경보가 발령됐다는 건 매우 좀 비상적인 상황입니다. 공습 경보는 실제로 적기가 공습해 왔을 때 혹은 이에 준하는 상황에 이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경계 경보보다 훨씬 더 상이상의 상황이고 말 그대로 비상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울릉궁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바로 지금 현재 대피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의미합니다. 공습 경보는 실제로 실제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적기가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이에 준하는 뭐 미사일이나 포탄이 우리 국토에 국지적으로 내륙에 떨어졌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 군에서는 공습 경보를 발령하는데, 그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됐고요.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역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내용을 지금 일본 해상보안청도 급히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합참과 또 일본 해상보안청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더라도 북한이 오늘 아침 조금 전이죠. 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정확한 궤적이나 또 탄착 위치 같은 경우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8시 55분을 기해서 불과 몇 분 전인데 울릉군 지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일단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공습 경보가 발령됐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탄도미사일 발사에 그치지 않고 예. 이게 규정에 의하면은 적기가 울릉군 근처에 출격했다. 네. 우리 뭐 말하자면 우리가 그 전략 전술 지역을 뛰어넘는 뒤에 소위 우리 영토에 근접한 어떤 적기의 출현이 같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아직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이 배경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어쨌든 독도와 일본 사이 180km 주변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본 자위대와 함께 한미일 공동연합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울릉도 지역을 더 겨냥했을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뭐 전 세계가 알려지다시피 이태원 사태와 같은 국내가 혼란스러울 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 위반을 더 가중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도 이 시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묻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김영주 의원님이 분석해 주신 대로 이게 단순히 탄도미사일 수준에서 그쳐서 과연 이 공습 경보가 발령된 건지 아니면 네. 북한의 구체적인 적기가 울릉군 지역 그건 인근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위협 비행을 했는지는 네.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북한이 조금 전 북한의 군의 서열 1위 박정천이 오늘 새벽에 담화문을 냈는데 아마도 이 동해상에서 어제 실시됐던 이 대규모 한미 공군의 이 실전 훈련, 전투 훈련을 비난하는 성명을 낸 것 같은데, 자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 네. 저도 이제 국방부로 오래 출입해봤지만 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저희가 공습 경보를 발령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졌을 때 실제 연평도 인근에 공습 경보를 발령하고 했는데 우리 쪽으로 인접해서 탄도미사일을 쏜다고 해도 우리가 공습 경보를 발령한 예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만약에 단순히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지점만 정확하게 하고 이미 결과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대피해라라는 것까지 가려고 하면 다른 액션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네. 그렇게 제가 유추해 봤을 때 말하자면 우리 국경에 근접한 비행이 있다든지 예. 위협 사격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예측된다, 예견된다. 예. 지금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저런 공습 경보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행형이고 예. 만약 탄도미사일만 발사했다면 이거는 결과적인 거잖아요. 예. 이미 추정됐고 동해상에 떨어졌거나 뭐 이렇게 징후를 봤을 텐데 저 단순히 저 현상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대피령을 내리기에는 조금 좀 부족하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그 강하게 국경 주변에서의 특히 동해 접경 지역에 말하자면 공해상에서의 적군의 위협이라든지 또 말하자면 DMZ 북방 한계선을 근접한 어떤 뭐 도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징후가 포착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 경보가 내려진 거 아닌가, 발령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볼 박천천이라고 수밖에 하면 없습니다. 북한군의 서열 1위인데 오늘 새벽에 비난 성명을 내면서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뭐 이런 위협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수사적인 레토릭적인 어떤 위협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발령된 이 울릉군 지역에 대한 공습 경보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 조금은 저희가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뉴스 속보 말씀드립니다. 8시 55분 울릉군 지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됐고요. 합참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동해상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현재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궤적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나오면 바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정익진 변호사님, 네. 이 울릉군 지역의 우리 주민들에게 별다른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일단 가장 걱정이 좀 되고요. 네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이 좀 명확한 대비 태세를 좀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요. 그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국과 미국 공군이 연합훈련을 합니다. 예. 이게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공군에서는 F-35A가 최신형 전투기 아니겠습니까? 예. 포함해서 한 140대, 그 다음에 미 공군은 F-35B 해가지고 100여 대 해가지고 240대가 지금 그 훈련을 갖다 하는데 여기에 한미 공군뿐만 아니라 미국의 육해 공군까지 다 해병대까지 다 포함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호주 공군까지, 그다음에 주일 미군 기지에서도 이제 그 비행기가 전투기가 뜨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북한에서 반응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공습을 했는지 그 탄도미사일을 갖다 쏜 것이다라고 지금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자세한 내용 나오면 저희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화면이고요. 과거 화면입니다. 자료 화면입니다. 사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습니다. 통상 북한을 취재했던 기자로서 분석해 보면 북한이 핵실험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전 징후들을 보입니다. 일종의 도발 같은 건데 저희들은 그걸 북한의 어떤 7차 핵실험, 6차 핵실험 때도 마찬가지였고 핵실험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내지 포석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 국지전의 도발 형태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왔던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발사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신경 쓰지 않은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올 연말 안에 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동해상의 어떠한 도발, 탄도미사일을 포함해서 어떠한 도발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공습경보까지 발령이 된 수준의 북한의 도발이라면 분명히 이제 7차 핵실험을 위한 북한 김정은의 어떤 일종의 직접적인 결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좀 살펴보겠고요. 자, 주민 대피 상황 아니다. 울릉군청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습경보 내용은 중앙정부에 또 확인 중이다라고 울릉군청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습경보는 내려졌지만 위협 상황이 있는지는 뭐 파악 중이다라고 보여요. 울릉군청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 확인 중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송규 회장님, 이 공습경보 같은 경보가 발령되면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저도 지금 오늘 스튜디오에 앉자마자 저런 속보를 들었는데 예. 우리가 이제 공습 경보하면은 여러 재난 상황에서 대피 요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습 경보는 갑자기 기습적으로 지금 공격할 수 있으니 네. 대피를 하라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피를 이제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가족 중에 어떤 노약자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약자분들 우선적으로 대피를 하고요. 또 하나는 대피를 할 때 가정에 가전제품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원을 끄고 대피를 해야 되고요. 또 요즘에는 모든 정보들을 휴대폰으로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을 소지하고 또 휴대폰을 소지하면서 휴대폰만 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특히 지난번에 그 화재 났을 때도 뭐 갑자기 물난리 났을 때도 대피하다 보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갑자기 급한 약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복용을 해야 되는데 약을 갖지 않고 그냥 몸만 나오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다 보니. 그래서 꼭 그 가족 중에 필수적으로 복용해야 될 이런 상비약이 있으면 뭐 규칙적으로 먹어야 할 약이 있으면 그 약과 함께 여러 가지 또 요즘 겨울이니까 의복 따뜻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대피가 내려지면 어떤 그 공무원이나 어떤 통제자가 있을 겁니다. 관리자가. 그 관리자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시 55분 울릉군 지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발령된 걸로 확인이 되고 울릉군청도 실질적인 어떤 주민의 위협 사항이 있는지는 현재 파악 중이다. 하지만 경보가 내려졌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긴밀히 현재 연락을 취하면서 내용을 확인 중인 걸로 보입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초기 방향이 울릉도 쪽이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초기 발사 방향이 울릉도 쪽이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군 당국과 정부가 이 울릉도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습 경보를 내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깝게, 이 말은 울릉도와 굉장히 가깝게 북한이 겨냥하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걸로 보이고요. 북한의 미사일 한 발은 공해상으로 현재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추가 발사 정황도 현재 우리 군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울릉군의 미사일을 떨어뜨리지는 않지만 이건 명백한 전쟁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울릉군 지역을 겨냥해서 북한이 쐈다면 이것도 일종의 위협 행위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북한의 위협적인, 의도적인 미사일 발사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요. 김영주 의원님, 네. 제가 연평도를 수차례 좀 취재를 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도 그 취재를 했었고 이제 몇 주기 때도 연평도에 직접 들어갔었는데 연평도 주민들은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직접적인 북한의 포탄이 떨어져서 우리 살고 있었던 뭐 집이 불탔던 것에 대한 트라우마와 포비아가 아직도 있거든요. 네. 우리 국민 모두가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정확하게 북한이 울릉군을 겨냥해서 쏜 건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울릉도 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우리 정부가 지금 공습경보 사이렌까지 울렸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에게는 좀 어떤 위협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방향 자체를 아예 울릉군, 울릉도에 향했다는 것은 울릉군에 계시는 울릉도에 살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매우 트라우마나 정신적 충격, 위협을 갖다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연평도 같은 사태 같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보면 그 배경은 아무래도 뭐 11월 8일 날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저희들이 예측했던 시점입니다. 지금 예. 11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11월 초부터 11월 첫 주간이 집중된다고 하는데 마침 미군이 합동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공군이 합동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핑계 삼아서 실제로 강한 대응을 함으로써 자기의 7차 핵실험을 정당화하는 명분쌓기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은 뭐 한 발은 이미 떨어졌다고 하지만 추가 대응이 가능한 이런 시점이라면 상당히 우리로서는 과연 이제 니네들이 어떻게 나오나를 한번 보겠다고 북한이 박정천이 작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응사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자라는 시기로 얘기한다면 북한 자체도 이제는 갈 때까지 간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워낙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돌직구 쇼를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실제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지만 우리 영토에 뭐 무언가가 직접적으로 떨어지거나 북한에 뭐 포탄이 떨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큰 우려를 지금 하시기보다는 면밀하게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는 뉴스 속보에 좀 주목해 주시면서 예의주시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시 55분경에 울릉군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 동해상 쪽으로 있었는데 북미사일의 한 발이 이 울릉군 쪽을 향해서 발사를 한 걸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물론 이 공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울릉군에서도 공습경보 사이렌이 지금 울려 있고 중앙정부가 지금 긴밀하게 어떤 상황인지 상황을 현재 파악하고 있고요. 합참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정황을 또 포착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경보의 의미로 공습경보 사이렌을 울린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여러분께 바로바로 자세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박정천, 북한의 군서열 1위인 박정천이 어제 있었던 한미 공중훈련을 겨냥해서 군사 객기와 도발은 용납 못한다라며 끔찍한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경고한 바는 있습니다. 자, 울릉군청은 구체적인 주민 대피 상황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이 공습경보 사이렌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내용을 확인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저희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서둘러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 8시 55분 울릉군 지역에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공습 경보가 발령된 겁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걸로 보입니다. 자, 외교안보국에 있는 곽정아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곽정아 기자 나와 있나요? 네, 외교안보국제부입니다. 곽 기자, 8시 55분에 울릉군 지역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실제로 울렸고 지금 울릉군청도 중앙정부와 확인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스튜디오에서 뉴스 속보로 추정해 보기론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돼 있는 공습경보 같은데 현재 정확한 상황이 어떤 겁니까? 네, 조금 전인 8시 55분 울릉군 지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울릉군 지역 주민들에게 가까운 지하시설로 대피하라는 공습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공습경보가 내려진 같은 시각, 합참은 오전 8시 55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습경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초기 방향이 울릉도 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중 한 발은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방향이 울릉도 쪽이어서 공습경보가 자동으로 발령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탄도미사일이 한 발이 아닌 여러 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 사거리, 고도와 속도 등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한미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F-35A 등 전투기 240여 대를 동원해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하고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서 무력을 사용할 경우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도 어제 대변인 담화를 내고 남조선에서 대규모 야외기동 훈련인 호국 연습이 진행된 데 이어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비질런트 스톰이 시작되었다며 미국이 엄중한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한 소식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는데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인 8시 55분 울릉군 지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울릉군 지역 주민들에게 가까운 지하시설로 대피하라는 공습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공습경보가 내려진 같은 시각, 합참은 오전 8시 55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습경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초기 방향이 울릉도 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중 한 발은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방향이 울릉도 쪽이어서 공습경보가 자동으로 발령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탄도미사일이 한 발이 아닌 여러 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 사거리, 고도와 속도 등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한미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F-35A 등 전투기 240여 대를 동원해서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담화를 발표하고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서 무력을 사용할 경우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도 어제 대변인 담화를 내고 남조선에서 대규모 야외기동 훈련인 호국 연습이 진행된 데 이어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비질런트 스톰이 시작되었다며 미국이 엄중한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 정확한 소식이 나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곽정아 기자. 네. 지금 몇 가지 좀 다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발빠르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취재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우리 뉴스를 보면서 좀 놀라셨고 걱정하실 것 같아서 예. 이럴 때일수록 좀 냉철한 사실관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지금 곽 기자가 취재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중에 몇 발이 아마 울릉도 쪽을 향해서 발사한 것으로 우리 군이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공습경보 사이렌을 울렸다. 자, 지금 이 말인 거죠? 네, 일단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8시 55분 울릉군 예. 지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을 그 즉시 이제 탄도미사일로 인해서 공습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합참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초기에 발사했을 때 그 초기 발사 방향이 울릉도 쪽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 우리 합참이 궤적을 어느 정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예. 우리 합참의 궤적 분석 결과 굉장히 울릉도와 가까운 방향을 향해서 북한이 위협적으로 발사를 한 걸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뭐 이 정도로 좀 추정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뭐 울릉도나 울릉군 어디에도 뭐 직접적인 위협이 있거나 한 상황은 현재 아닌 거죠? 예, 지금 추가적으로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예. 합참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8시 55분 탄도미사일 최초 포착 당시에 방향이 울릉도 방향이어서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네. 그런데 해당 탄도미사일이 울릉도 가기 전 공해상에 한 발이 낙탄된 것으로 보입니다. 울릉도 가기 전 공해상에 한 발이 낙탄된 것으로 보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지금 발사 직후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시켰고 대비 태세를 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울릉도를 향하기 전에 공해상에 낙탄됐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네. 울릉도를 지나서 공해상에 낙탄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울릉도 위를 지나긴 한 겁니까? 네, 해당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합참 관계자에 따르면 이 탄도미사일이 NLL을 넘었는지 여부, 뭐 탄도 사거리와 고도 등을 지금 추가 분석 중입니다. 해당 내용은 정확히 전해지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공해상에 낙탄이 됐다라는 표현을 합참 관계자가 썼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현재 울릉군청에서도 예. 울릉도 주민들에게 지금 문자를 발송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8시 55분에 예. 북한 측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한 울릉도 전역의 공습 경보인데 네. 울릉군청에 따르면은 아직 뭐 주민을 대피시킨 상황까지는 아니다. 라고 보이는데 아직 주민들이 대피하거나 한 상황은 아닌 거죠? 네, 일단 울릉군청 총무과와 저희가 이제 직접 연락을 했는데요. 예. 처음에 공습경보가 울렸을 때 대피령과 사이렌이 자동으로 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피령, 사이렌, 지역 주민들한테 가까운 지하로 대피하라는 대피령과 사이렌이 울렸고요. 그리고 현재 공해상으로 미사일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민 대피 상황까지는 안 갈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상황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울릉군청에서는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피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얼마나 가깝게 떨어졌는지 네. 등등은 이제 군에서 전달을 받아서 군청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곽정아 기자. 지금 아마 합참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관련 추가 내용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발빠르게 내용을 전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곽정아 외교안보국 기자였습니다. 자, 지금은 한반도 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 박휘락 교수님도 저희가 지금 전화로 모셨습니다. 박 교수님 나오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박 교수님,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고 조금 전 우리 취재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울릉도 쪽을 향해서 북한이 복수의 탄도미사일 중
한 발을 초기에 울릉도 쪽을 향해서 발사를 한 걸로 보인다라고 우리 군이 파악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중에 한 발이 이제 공해상에 낙탄됐다라는 내용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지금 상황 그리고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와 이 방향 어떻게 좀 파악을 하십니까? 예, 뭐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제 이것이 뭐 한미 연합군이 실시하는 비질런트 스톰 훈련의 대응 또는 호구 훈련에 대한 반발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싶으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우리는 북한이 이 미사일의 핵탄두를 실어서 공격하는 그런 상황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통상 이제 평양 또는 원산에서 수평으로 이제 동해안을 쐈는데 만약 합참 발표대로 울릉도 지역을 쐈다면 좀 더 이제 한국의 위협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이제 90도 남쪽으로 돌리면 바로 이제 한반도가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또는 뭐 핵과 관련한 적극적인 사용 의지 표명을 북한의 어떤 위세 과시 용어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의 대비 태세가 어떤지를 점검해야 될 그런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번에 관련해서 울릉도에서 공습 경보가 울렸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미사일이 울릉도까지 날아가는데 몇 분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 공습 경보가 미사일이 발사되고 나서 떨어지기 전에 울려서 대피할 시간을 보장받았는지 아니면 떨어지고 난 후에 울렸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해서 예.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교수님. 통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의 패턴을 보면 단발 발사에 그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이 여러 발의 이제 추가 발사의 패턴을 보였던 적도 많습니다. 우리 합참도 추가 발사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내용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위협 발사의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뭐는 어떤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실 북한이 올해 들어서 상당히 많은 탄도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50발 이상을 쐈기 때문에 충분한 여력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과거처럼 많은 미사일을 쏘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연초에는 북한은 계속적으로 미사일 성능 향상 차원으로 이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우리 한미의 연합훈련과 한국의 훈련에 반발하는 또는 이제 정치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사일의 양보다가는 수나 양보다가는 방향 또는 의도가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많은데 그리고 이 같은 일련의 도발들이 핵실험을 위한 포석이다, 정지 작업이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교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7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부와 또 미국에서도 그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미 북한은 2017년 9월 3일 제6차 핵실험을 통해서 수소폭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7차 핵실험의 객관적인 필요성은 크지 않습니다. 사실 인도나 파키스탄 어느 나라를 봐도 한번 핵무기를 개발하고 나서 추가로 핵실험한 사례는 사실은 없습니다. 네. 위력 과시용으로 이제 한다면 좀 더욱 큰 핵폭탄을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중국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장을 완전히 실험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했다고 해서 핵실험을 바로 시행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9월 8일 날 북한이 법령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예. 이렇게 이제 법제화했고요. 또 이제 10월 초에는 김정은이 직접 전술 운용 부대에 대한 핵미사일 타격 훈련을 지도를 했습니다. 전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은 핵무기가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 공격용은 전술 핵무기라고 그러고 미국 공격용은 전략 핵무기라고 말하기 때문에 전술 핵 운용 부대에 대한 화력 지도는 우리 한국에 대한 핵 공격 지도거든요. 따라서 북한은 지금 핵무력을 완성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 대한 협박
또는 뭐 극단적으로는 어떤 핵 공격까지도 생각하는 공세적인 그런 그 국가 전략을 채택했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고 또 이번에 미사일 발사도 그 일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박희락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NSC도 지금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참석을 하고 개최를 한 걸로 보입니다. 긴급 NSC 소집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현재 참석 중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대통령도 지금 NSC를 열었고요. 왜냐하면 공습경보 사이렌이 실제로 연평도 포격 이후에 몇 년 만에 지금 다시 울리게 된 상황이잖아요. 네. 조심스럽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앞서서 이제 방금 박희락 교수 같은 경우도 북한의 어떤 의도적인 목적이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미사일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탄도에 무엇을 실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미사일이 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네. 북한이 수소폭탄을 완성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굉장히 좀 위협적인 발사다라고 현재까지는 보여요. 그렇습니다. 비질런트 스톰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하는 것이고 그 반응 자체의 그 말하면 순도가 점차 우리가 여러 차례 왔습니다만은 9월 달부터 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오히려 아까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핵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북한은 반드시 미리 공개를 합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의 차원보다는 실질적으로 한반도 긴장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또 중국의 인민대회가 끝났다는 것,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수선한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북한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말하자면 북미 간 혹은 남북 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난 9월 달에도 자체적으로 핵무력에 대한 법제화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실행하고 있다. 하나하나 실행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에 하나라도 정말로 우리 영토 안에 저와 같은 어떤 탄도가 쟤네들은 저 방향이 아니더라도 낙탄이라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발탄도 있을 수도 있고 피치 못할 환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군이 일치 단결해서 또 국민들과 함께 이 상황을 굉장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 나오면 또 곧바로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워낙 이례적인 속보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속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좀 전해드렸습니다. 추가 내용 나오면 다시 전해드리죠.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내용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압사당할 것 같다라는 신고가 사고 4시간 전부터 쏟아졌는데 경찰이 좀 출동을 안 했다. 출동을 매우 적게 했다라는 보도 전해드리고 있었습니다. 4시간 전 첫 신고 때 경찰의 구체적인 통제를 요청하는 전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해밀턴 호텔 그 골목에 편의점 있잖아요. 그 골목 지금 사람들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다. 통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라는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자 경찰이 사람들이 밀려서 넘어지고 그러면 큰 사고 날 것 같다는 거죠. 라고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까지 합니다. 그게 오후 6시 34분. 사고 4시간 전입니다. 너무 소름 끼친다. 굉장히 좁은 골목길인데 이태원역에서 내리는 인구가 다 올라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과 섞이고 사고 당시 상황을 이미 4시간 전부터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통제를 안 한다. 이거 경찰이 인구 좀 뺀 다음에 안으로 들어오게 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확인해 볼게요. 라고 구체적인 통제 요청까지 나왔습니다. 급기야 112 녹취록 속 시민들은 장난 전화 아니다 라는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장난 전화 아니다 라는 얘기까지 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저녁 8시 9분 여기 사람들 너무 많아서 밀치고 넘어지고 다치고 벌써 넘어지고 다친다라는 얘기까지 사고 2시간 전에 나옵니다. 단속 좀 어떻게 해주셔라. 계속 단속을 해달라. 통제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반복됩니다. 8시 33분 사람들 길바닥에 쓰러지고 사고 날 것 같다. 통제가 안 되고 심각하다. 8시 53분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있다. 아수라장이다. 장난전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시민들이 신고 전화를 통해서 호소를 합니다. 밤 9시 대형 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다. 여기 와서 통제하셔야 될 것 같다. 밤 9시 2분 길에서 떠밀리고 사람 죽을 것 같다. 어떻게든 해달라. 9시 7분 압사당할 위기다. 일방 통행할 수 있게 통제 좀 부탁하라. 라는 구체적인 해법까지 제시합니다. 사고 1시간 전이죠. 9시 10분 안쪽에 애들이 압사당하고 있다. 라는 다급한 요청이 들어옵니다. 김연아 의원님. 4시간 전부터 사고를 예견했어요.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은. 사고 나기 1시간 전 장난전 아니다 라고 다급하게 신고를 하고 와서 통제를 해달라라는 구체적인 요청은 4시간 전, 3시간 전, 2시간 전, 1시간 전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은 경찰이 이 다급한 요청을 방치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제보를 했는데 경찰이 대응을 안 했단 말이야? 뭐 행사의 주체가 누구냐를 떠나서 그 상황에 있었던 시민들이 다급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12 종합상황실에서는 해당 경찰서에 이것을 통보를 했고 4번 정도는 현장 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가 갑자기 밀린 것도 아니고 지금 3-4시간 전부터 엄청나게 밀려 있었는데 4번을 출동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를 갔다 왔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 신고자가 신고를 했던 위치에 갔었다면 왜 이것을 보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 해당 관할 경찰서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이태원이라는 데가 항상 붐비지 않았습니까? 특히 할로윈 때 많이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늘 대통령의 표현대로 관성적으로 대응했다. 저는 이렇게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상황실에서 관할 경찰서에 이런 것들을 통보하고 이것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피드백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경찰의 초등 대응 실패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참사의 하나의 원인이 됐다. 만약에 이때 좀 대응을 했더라면 저는 사상자가 지금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성규 회장님. 예. 지금 112 녹취록 중 일부가 공개돼서 보고 있는데 압사 공개된 11건의 신고 녹취록 중 압사라는 언급은 9번, 밀다 밀치다라는 표현은 7번, 통제해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은 8번. 근데 실제 경찰의 현장 조치는 1건에 불과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정말 그들만 출동하고 적극적인 통제만 있었어도 말씀하신 대로 잘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왜 있을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보니까 우리가 112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고를 하면 112에서 관할시, 군청, 경찰청으로 자동으로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관할 경찰서에서 관할 경찰서로 자동으로 여기까지는 가요. 누가 지시하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관할 경찰서에서는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건 매뉴얼이거든요, 이제부터는. 근데 그 매뉴얼 중에 어떤 판단을 하냐면 지금 통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 개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무시를 할 것인가 이걸 지금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담당자가 누가 됐든지는 모르겠습니다. 매뉴얼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어떤 걸 느끼냐면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지금 불감증도 이야기했거든요. 그 불감증은 뭐냐면 위험한데 사고가 날 것이 분명한데 지금은 사고 안 날 것이야 라고 하는 게 불감증이고요. 불감증보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가 뭐냐면 사고가 날지 안 날지 전혀 몰라요. 이건 뭐냐면 안전 지식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출동하려는 매뉴얼들이. 근데 이 매뉴얼에 누군가는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이 결정하는 사람이 안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 매뉴얼들은 전부 무용지물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현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이 필요하고 매뉴얼이 잘 되고 현장에서 그 맞는 대응이 잘 되려면 각각에 있는 안전에 관한 지식이나 상식들이 예.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완전한 대응이, 완벽한 대응이, 안전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이 사과했습니다. 현장 대응 미흡했다. 감찰을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감찰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신속하고 엄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의사가 있는지. 우선 현 상황에서 사고 수습 그리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신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자, 경찰청장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과 함께 그리고 이제 경보 소리와 함께 울릉군의 공습경보 속보가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 전체 방송사로 이 공습경보 관련된 해당 메시지를 보내면 방송사마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문자를 받아 이를 띄우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A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속보 자막을 내보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좀 상세한 상황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합참이 추가 내용을 지금 속속 밝히고 있습니다. NLL 이남 26km 공해상에 탄착이 됐고 3발을 발사했는데 속조 동방 57km, 울릉도 서북방 167km 각각 3발이 탄도미사일이 탄착점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낙탄됐다는 걸 확인했고요. 총 3발을 북한이 쏜 걸로 현재 우리 합참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초기 한 발은 울릉도 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공습경보가 지금 발령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취재부서도 연결을 좀 해보겠고요. 그 울릉도 현지에 있는 주민분들도 좀 연결을 해서 더욱더 상세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교안보국의 취재 기자가 전화로 다시 연결돼 있습니다. 곽정아 기자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합참이 추가적인 내용을 좀 발표한 것 같고요. 총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랑 이 정확한 탄착 지점까지, 궤도까지 지금 우리 군이 분석을 했습니까? 네, 지금 나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분석 재원이 나왔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 51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습니다. 이 중 한 발이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탄착됐습니다. 위치로 따지면 NLL 이남 26km 지역의 한 발, 그리고 속초에서 동쪽으로 57km 지역의 한 발, 울릉도 서북방 지역 167km 지점에 각 한 발씩 탄착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4분 후인 8시 55분에는 울릉군 지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는데요. 울릉군 지역 주민들에게 가까운 지하시설로 대피하라는 공습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애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방향이 울릉도 쪽이라서 탄도탄 경보 레이더 등과 연계된 민방위 관련 기관에서 공습경보가 자동으로 발신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공습경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정확히 어떤 미사일이었는지, NLL 이남에 떨어진 사거리와 고도 등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군 당국은 현재 사거리, 고도, 속도 등을 재원을 정확하게 더 분석 중입니다. 한미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F-35A 등 전투기 240여 대를 동원해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박정천 북한 노동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담화를 발표하고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서 무력을 사용할 경우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도 어제 대변인 담화를 내고 남조선에서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인 호국 연습이 진행된 데 이어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비질런트 스톰이 시작됐다며 미국이 엄중한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외교안보국의 곽정아 기자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상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울릉도 현지 주민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울릉도 주민분들이 좀 가장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또 울릉도 쪽을 향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실제 공습 사이렌까지 울려 퍼졌으니까 아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혜분 씨, 울릉도에 현재 살고 계시는 이혜분 씨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선생님 나와 계신가요? 여보세요. 예,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현재 지금 울릉도에 계십니까? 네네. 네. 조금 전에 공습 경보 사이렌을 들으셨습니까? 네네. 네네. 울릉도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울릉도에 지금 60몇 년째 살고 있습니다. 65년째. 몇 년째요? 65년째요. 65년째. 굉장히 오래 사셨고 예, 예. 토박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예. 경보 사이렌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시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된 거는 처음 봤습니다. 당시 사이렌이 울렸던 8시 55분 당시에 좀 예.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상황이었나요? 상황이 사람들이 뭐 사이렌이 평소에 안 하다 하니까 뭐 사이렌이 고장났나 이렇게 생각했지요. 예. 연이 고장이나가 이런 일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몇 분 정도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렸나요? 한 5분 넘게 울렸을걸요. 5분 넘게. 그럼 상당히 좀 긴 시간일 텐데 어떤 좀 느낌이 드셨나요? 주위 분들의 반응은 좀 어땠을지도 궁금하고요. 주위 분들이 이상하다 평소에 안 그렇다 그러니까 좀 놀랐는데 그 길에 나가 보니까 뭐 TV를 보신 분이 예. 엄마야 TV에 난리 났다 하면서 막 그러대야. TV 안 봤으면 우리는 뭐 사이렌이 뭐 평소에 고장났나 뭐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TV로 보시더만 좀 더 놀라가지고 예. 그 대피 장소로 피하려 해도 뭐 대피 장소가 지하가 갑자기 없고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길에서 뭐 전부 다 웅성웅성하더라고요. 많이 좀 주민들이 지금 놀라신 것 같고 예. 대피를 해야 할 상황인 건지에 대해서도 걱정을 좀 많이 하신 것 같고 혹시 뭐 예. 군청이나 예. 뭐 정부에서 문자 메시지를 받으셨습니까? 문자 메시지는 아직까지 못 받은 것 같고 전부 다 TV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만약에 지금 공습 경보가 울려서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지금 주민분들도 지금 다들 좀 모르고 당황하신 분위기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예. 울릉도 쪽을 향해서 발사를 했고 실제 뭐 울릉도에 뭐 미사일이나 포탄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는 뭐 너무 걱정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우리 주민분들이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고 예. 별도의 이상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예. 뭐 사람들이 침착하시던데요. 생각외로. 네.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주민분들이 뭐 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그래도 거리에 나와가지고 숭숭했어도 네네. 생각외로 사이렌 소리보다는 사람들이 침착하셨어요. 침착한 분위기 속에서. 예. 예. 현재 공습 경보가 유지 중인 상황으로 저희들은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혹시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도 좀 걱정되는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서울에서 부산에서 전화 많이 왔어요. 예. 뭐 가족분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TV 보고 전부 울릉도 섬이 좁고 하니까 예. 깜짝 놀라셨나 봐요. 예. 그래 괜찮다고 전부 다 안유를 시켰어요. 네. 예. 혹시 지금 공습 경보가 유지 중인데 네. 그럴 리는 없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예. 대피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예. 주민분들이 좀 어디로 대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공간이 섬이니까 뭐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사람들이 지하로 가라 하는데 지하가 있어야 가지 이렇게 말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섬 지역 같은 곳에는 이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지하 벙커 시설이나 뭐 유사한 지하 대피 시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네. 주민분들은 워낙 또 현업에 바쁘시다 보니까 또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갑자기 그러니까. 예, 아마도 이제 군청에서 예. 조만간 뭐 추후에나 그런 공간에 대한 안내도 있을 걸로 저희들은 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여보세요? 예. 그러면 지금은 댁에 계신가요? 아니면 뭐 거리에 계신가요? 지금 텔레비 TV에 지금 어디 하고 있지요. 예. 소식을 알려고. 예. 군청에서는 아직까지 막 깜짝 놀라가지고 네네. 다 통제를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댁에 식구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우리 아저씨하고 두 사람 살. 박하 선생님 남편분은 지금 그러면 어디 계신가요? 집에요. 집에서 같이 이제 이 경보 속보 관련돼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조업이랄지 오늘 아침 상황은 울릉도 쪽의 주민분들은 어떤가요? 뭐 아마 조업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될 걸로 보이는데 못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식당 같은 데도 가보니까 전부 다 일하고 있고 평소에처럼 사람들이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어업 활동하시는 어민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민분들이 안 그래도 바다에 나가신 분들이 전부 다 동해상에 떨어졌다 하니까 배들이 떠가 있으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업 활동을 현재 못 하고 있는 겁니까? 배를 못 띄우고 있는 상황입니까? 안 그렇지요. 배들이 지금 저희 아는 배들도 있거든요. 친한 사람 있어 전화하니까 지금 안 받아가지고 예. 걱정이 조금 되더라고요. 아, 현재 배를 오징어 잡으러 가셨는데 전화가 안 되니까 조금 걱정되네요. 그럼 지금 배가 추가적으로 띄우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조업 예. 나가신 분들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연락이 안 되길래 걱정이 조금 되더라고요. 걱정이 좀 많이 되시겠군요. 예. 자, 우리 해경하고 해군이 예. 우리 또 울릉도 지역의 해상과 관련해서 좀 엄밀하게 또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또 이제 관련된 저희 뉴스 속보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네네. 또 자세한 내용 저희들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경황이 없으실 텐데 또 자세한 예. 소식 우리 또 국민들과 시청자분들에게 또 차분하게 알려주셔서 이해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이 울릉도 쪽 실제 상황 화면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울릉도의 천부 전망대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화면입니다. 천부 전망대에서 본 장면이고요. 실시간 화면입니다. 울릉도 천부항도 내려다 보이고 마을도 내려다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자막을 좀 내려주시겠어요? 지금 보시면 항구에 배들이 정박해 있는 모습이고 울릉도 마을에는 좀 고요하고 좀 적막해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천부항입니다. 항구이고 어선들이 지금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공습경보가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배를 띄우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조업 나간 분들도 항으로 지금 돌아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배들이 몇몇 배들이 지금 다수의 배들이 항구에 정박해 있는 상황이 보이고 울릉도 내부에 지금 차량이 움직이거나 하는 상황도 현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집이나 일터 혹은 가게 등에 머물고 계신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도 지금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추정해 보건대 뭐 길거리에 나온 분들이나 아니면 움직이는 차량들은 현재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화면을 한번 좀 계속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네네. 주민분들이 좀 일단 많이 놀라셨다라는 얘기 들었고, 계속해서 이제 집이나 일터에서 건물 안에서 좀 머물고 계시면서 이 관련된 뉴스와 또 이 추가적인 공습 관련 속보를 좀 지켜보시는 상황 같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단 뭐 오히려 파도도 없고 굉장히 평온한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은 지금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
지금 한국과 미국, 뭐 그다음에 호주 이런 전투기가 네네. 240대가 24시간 가동되는 연합 훈련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엉뚱한 도발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이 북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이제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제가 봤을 때 결코 그렇게 상식적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을 혹시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합참부터 시작해가지고 면밀하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나 현재 공습 경보는 유지 중입니다. 자, 일부 매체에서 뭐 경습 경보 해제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보입니다. 지금 저희 채널 A를 통해서 정확한 소식 여러분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공습 경보는 유지 중입니다. 유지 중입니다. 우리 많은 울릉도 주민분들도 현재 저희 김재인 돌직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 또 주민분을 통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울릉도 주민분들이 차분하게 대처를 다행히 잘하고 계시다라는 좀 느낌이 좀 전해집니다. 지금 화면을 보더라도 굉장히 좀 평온하지만 긴장감이 좀 흐르는 화면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울릉도에 가보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사실은 울릉도가 교통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그 어르신 말씀처럼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마땅히 정확하게 어떤 그 지자체가 안전하게 유도하지 않으면 매우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울릉군청이 좀 긴밀하게 연락을 좀 취하고 직원들도 좀 마을회관 등에 나가셔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주민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이제 구역별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분산된 마을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이렇게 계통별로 해야 되고 도로는 완전히 지금 만약에 어떤 비상 상황이라면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해서 발빠르게 동반장 시스템이나 행정 체계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상 대피 체계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연습이라든지 또 소위 그 핸드폰을 통한 안내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속하게 만에 하나라도 북이 도발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울릉도는 가보신 분은 알지만 차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육로로 대피시킬까에 대한 굉장히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시 55분 울릉도 울릉군에 공습경보가 발령됐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현재 공습경보는 유지 중이고 이 공습경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한 공습경보로 보여집니다. 북한은 오늘 아침 탄도미사일 3발을 쏜 걸로 우리 합참은 파악하고 있고 그중 3발 중 1발이 울릉도 쪽을 향해서 초기에 발사된 걸로 보인다라고 합참 관계자는 저희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습경보가 유지 중인 상황이고 추가 발사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만발의 경계태세로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 뉴스 속보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보여지고 있는 화면은 울릉군에 있는 죽도,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섬입니다. 울릉도 옆에 있는 죽도에서 울릉도 전경입니다. 울릉도 전체적인 전경을 그 옆에 있는 죽도에 있는 화면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구름도 움직임이 없고 파도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굉장히 잔잔한 모습, 이 고요함 속에 긴장감이 보여지는 그런 화면일 수 있겠습니다. 날씨도 화창하고 구름의 움직임이나 파도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작은 배 한 척이 지금 천천히 울릉도 인근에서 지나고 있는 모습이 보일 뿐 별다른 움직임은 현재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섬 울릉도, 아름다운 섬 울릉도 주민들 얼마나 많이 놀라셨겠습니까? 현재 공습경보는 유지 중입니다. 우리 합참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탄도미사일 3발 중에 첫 발을 울릉도 쪽을 향해서 발사한 걸로 추정된다 라는 내용도 나왔고요. 한 발은 NLL 이남 26km 공해상에 떨어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울릉도의 임만주 울릉도 문화지질 해설사 임만주 선생님도 저희가 좀 전화로 한번 모셨습니다. 지금 임만주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임만주입니다. 예.
자, 지질 문화 해설사라고 저희가 설명을 들었는데, 자, 지금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울릉도 내에서 설명을 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울릉군의 문화관광해설사와 지질공원 해설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문화와 지질 해설은 어떤 종류의 해설인가요? 네. 우리 울릉군의 국가지질공원 제1호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서 울릉도의 지질 상태를 해설하는 지질공원 해설사하고요. 또 문화와 또 관광에 관한 해설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울릉도 구석구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군요. 네, 그렇다고 뭐 봐야겠죠. 예. 당연한 말씀이지만 지금 울릉도 안에 계신가요, 선생님? 네네. 네. 울릉도 안에서 어느 쪽에 계신가요, 정확하게는? 울릉읍 쪽에 있습니다. 도동 쪽에 있습니다. 예. 군청이 한 그쪽에 있나요? 네, 군청하고 제가 있는 곳하고는 약 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계시군요. 네네. 그렇다면 공습경보 사이렌도 들으셨겠군요. 네, 8시 55분께 공습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예. 공습경보는 어떤 식의 경보를 울렸던가요? 네, 뭐 아무런 방송도 없이 그냥 길게 그 사이렌이 약 한 7분간 이렇게 울렸어요. 예. 예. 경습경보 사이렌을 들으셨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대피를 좀 하셨습니까? 아니면 많은 아니, 주민분들이 좀 우왕좌왕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게 그 공습 경보가 울릴 때 뭐 때문에 울리는지도 저희들은 몰랐죠. 예. 안내 방송도 없었고요. 예. 그래서 그 이상하게 생각하고 텔레비를 통해서 그 공습 경보가 울린 거를 알았습니다. 예. 이 사이렌이 공습경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셨을 때 예.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주변 주민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좀 하셨나요? 제가 지금 저 울릉군 보건의료원에 와 있는데 예. 네, 지하실로 대피하라 해서 지하실에 대피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지하 대피 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군요. 네네. 네네. 그러면 지금 사실은 많은 주민분들이 또 네. 현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대피 시설 어딘지 잘 모르겠다라고 조금 전에 한 주민분들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방송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대피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청하고 군립병원하고 또 주위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잘 알 수가 없어요. 예. 평소에 그런 홍보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신 그 대피하신 장소는 그러면 울릉군청 인근의 보건청이요? 아니 군 의료원입니다. 군 의료원 지하에 예. 대피하신 그래서 주민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네, 지금은 이제 그 지하에서 나와서 네네. 그 로비에 병원 로비에서 지금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진료는 시작되지 않고요. 예.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료를 대기하고 계시다는 것은 일상적인 진료를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뭐 그냥 응급 환자 외에 일반 진료 하러 오신 분들이 지금 로비에서 그 군의 그 병원에 그 다른 뭐 지시가 있을 때까지 지금 접수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접수가 지금 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뭐 공습경보와 관련이 된 겁니까? 공습 경보는 해제가 됐는데 공습경보가 아직까지-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지 중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은 예. 네, 텔레비 이제 문자로는 텔레비 자막으로는 9시 7분에 공습 경보가 해제됐다고 그렇게 나와서 우리는 해제가 된 줄 알았죠. 알고 있죠, 저희들은 지금도. 그 해제됐다는 방송은 보도해드리지 않았는데 그래요. 다른 뭐 방송인 뉴스 것 전문 같습니다, 채널을 보신 것 그러면. 같은데 오보입니다. 네네. 공습경보는 현재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진료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뭐 울릉군청이나 다른 곳에서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이 나와서 좀 안내 조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에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길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변동 사항 있으면 현지 분위기 좀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군에서 뭐 우리 저 알림이도 있는데 그런 이제 안내가 없어서 아주 좀 당황했고요. 지금이라도 그런 안내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발빠른 안내가 추가적으로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 같습니다. 자, 네네. 선생님 연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울릉도 현지에 있는 문화 지질 해설사 임만주 선생님을 연결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곳은 울릉도에 있는 해안가, 울릉도 남양 해안가에서 송출되는 화면입니다. 실시간 화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습경보는 현재 유지 중입니다. 이래서 사실은 정확한 이 뉴스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팩트가 중요합니다. 울릉도 내부에 있는 주민들도 아직은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들, 정확하게는 저희 뉴스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울릉도 현지에 있는 주민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 울릉도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계신 주민분을 전화로 인터뷰했는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공습경보는 대략 한 3분 정도 네. 울린 것 같아요. 계속 3분에서 5분 정도. 일단 네. 사이렌 소리가 들려서 네. 무슨 심각한 예상으로는 또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구나. 근데 미사일을 쐈을 때 울릉군에서 사이렌 울린 적이 지금이 처음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야, 이 울릉군 쪽으로 미사일을 쐈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자, 이 택시기사분의 이야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성규 회장님,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모르고 당황하신 것 같고 그렇죠. 어디가 대피시설인지도 모르고 안내방송 없이 사이렌만 계속 울렸다. 아마 이제 울릉군청 공무원들도 좀 당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에게 좀 정확한 대피 지시랄지 아니면 대피소가 어디였는지에 대한 안내가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 김재현 돌직구쇼를 포함한 방송들이 오히려 더 정확한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울릉군 내에서는 좀 그런 시스템이 아직 가동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공습이 되고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정말 울릉 구민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대비를 해서 지금 집 주변에 대피소가 어디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지금 상태에서는 가족 간에 좀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피 요령에 이런 요령이 있거든요. 우리 가족이 흩어지면 마지막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가 생각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갑자기 흩어져 버리면 전화도 없고 연락이 안 될 때 우리 가족이 집에 가니까 없거든요. 그럼 우리 가족은 어디에 생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시간대 우리가 만약에 흩어지면 어디에서 목적지를 하자. 근데 1차 목적지가 뭐 없어졌다라고 하면 2차는 어디 학교 앞으로 가자. 아니면 어디 가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이런 요령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민들은 가장 중요한 게 당황하지 않고요. 당황하지 않게. 네, 지금 특히 우리나라 이번에 또 이태원의 사고도 있어서 여러 국민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북한이 아마 이걸 노렸겠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담담하고 또 우리 가족끼리 어떤 안정적인 어떤 대책이 있고 연락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북한의 이번 도발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태원 참사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황망해하고 있을 그 순간을 북한 김정은이 의도적으로 노린 걸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정확한 내용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좋은 소식으로 연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을 것 같고 몇몇 전문가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태원 참사로 국민들이 굉장히 좀 황망한 이 틈을 북한 군부가 노린 것 아니냐, 의도적인 도발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조한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물론 이제 북한이 그렇게 착한 일을 별로 안 합니다만 최근의 도발 패턴을 보면 이미 예고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이제 9월부터 한미연합훈련, 그다음에 한미의 군사동향 여기에 대해서 매번 대응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빌런 스톰 훈련이 실시 중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썼던 미사일도 호국 훈련에 대한 대응이었고요. 그렇게 보면
물론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를 노린 그 노림수가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나 패턴으로 보면 지금 한미와 북한의 이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이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이것 전에 예. 박정천과 그다음에 총참모부 대변인이 도발을 예고했거든요. 예. 따라서 이건 큰 흐름의 최근에 한미와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국면의 결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 대한민국은 애도 기간인데 도발을 하려고 해도 좀 미뤘다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동포끼리. 북한이 그 정도 예의를 지켰다면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죠. 저희 도보다리에서도 만나고 판문점에서도 만나고 싱가포르에서도 여러 번 만났지 않습니까? 그 정도 예의는 좀 지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 북한이 물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여러 가지 이 상황에서 아무리 군사적 대치라 하더라도 이 정말로 이 비극적인 참사 앞에서는 자제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예. 그러나 그동안의 북한의 도발 패턴을 보면 그런 예의나 기본적인 상식이나 이런 게 통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자기들의 전략적 판단에 따르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북한 천동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북한은 자기들 중심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우리 상황이나 아니면 다른 체제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시간표대로 본인의 스케줄대로 북한은 도발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예, 지금 이번 탄도미사일을 분석해 보면 울릉군의 공습경보까지 발령이 된 위협적인 발사입니다. 도발입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근데 상황을 조금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울릉도 쪽으로서는 의도적인 도발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박정천까지 나와서 방중앙 군사위 부위원장까지 나와서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경고를 했고, 예. 동해상으로 그동안 여러 번 탄도미사일을 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쐈던 KN-23이나 24계열로 보여지고, 네. 우려스럽게도 그 탄도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합니다. 지금 쏜 걸로 보여지는 예. 탄도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걸로 보여진다는 말씀? 예,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7번 이 전술핵 운용 부대의 훈련을 현지 지도를 했는데, 예. 그때 이 모의 핵탄두를 탑재해서 남한의 항구, 군사 기지, 비행장을 공격하는 훈련을 했어요. 예. 그걸 북한이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 했던 패턴대로라 그러면은 사실 이제 별로 크게 한미를 자극하거나 압박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발은 의도적으로 울릉도 쪽으로 쏜 거고,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공습경보가 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단기적으로 추가 도발이나 그럴 가능성보다는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 고강도의 전략적 도발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울릉도 쪽으로 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이 공습경보는 자동적으로 울려지는 시스템입니까? 예,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일정한 선을 넘게 되면 예. 우리 이제 탄도미사일 그 방어 시스템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연계돼서 자동적으로 공습경보가 울렸다고 봐야죠. 예. 박정천의 어떤 도발 예고 혹시 추가 도발이 있으리라 보십니까? 그렇지. 물론 이제 향후에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향후에 도발을 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을 보면 북한이 그렇다고 기초체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예. 강대강 국면을 계속 가져가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였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 정도는 이 정도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제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지금 우리 민간에게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규모의 스텔스 전력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네. 북한 지도부가 상당히 위협을 느껴요. 지금 우리가 한미 간에 실행하고 있는 훈련에 동원되는 전투기가 이 대규모 스텔스 전투기가 동원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탐지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벙커에 들어가 있거나 예. 북한 지도부가 상당히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반응을 한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질런트 스톰이 향후 진행되는 경과에 따라서 추가 도발 가능성은 있으나, 그러나 이 정도면은 북한이 의도했던 성과를 달성했다고 볼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군이 차분하게 대응을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네. 추가적인 연쇄적인 도발이나 요 가능성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군이 지금 만반의 대비태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또 우리 군 당국에서 어떤 이 도발에 대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좀 차분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강대강 대치 국면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상호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북한도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 이거 어떤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이제 한미의 정상적인 훈련에 대해서 자신들에 대한 위협 도발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때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뭐 이런 표현을 하면 북한이 싫어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하고 어른이 이렇게 보면 초등학생 눈높이로 봐야지 어른 눈높이로 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북한이 이 긴장하는 상황에서 상황을 오판하고 지금 한미의 훈련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국면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강력한 군사적 억제와 함께 이 군사적 대화, 고위급 군사적 대화를 빨리 채널을 개설해야 됩니다. 북한이 받든 안 받든. 따라서 상황에 대한 상호 이해를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강력한 군사적 억제입니다만 이 상호 소통을 좀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 소통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굉장히 강대강 국면에서 자, 이 남북 간의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조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양한 전문가들 전화로 연결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북한이 우리의 어떤 한미 전투 훈련에 대해서 대응하는 성격의 어떤 도발이다라는 건데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은 사실 굉장히 통상적인 훈련이고 거기에 스텔스기가 동원이 되는 건 다양한 거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으로 인한 훈련 양태의 변환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오래된 재래식 전투기만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북한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왜 자꾸 우리는 훈련 강도를 높이냐라고 불만을 갖고 뭐 벙커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이 상황을 북한이 오판하고 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사실은 속초 울릉을 지난다는 것은 원산을 발사 기점으로 본다면 거의 한반도를 거의 비껴가는 정도의 위협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거의 상당히 그 초강경적 대응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조한범 박사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차분하게 우리 국민과 우리 정부가 대응해 가서 대화로 이끌어갈 수 있고 특히 이제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좀 전쟁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미국과 중국 또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도 복잡하게 얽히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사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되 차분하게 반응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또 하나는 군사의 합참의 어떤 그런 시그널을 지자체와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특히 울릉도라든지 도서 벽지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빨리 말하자면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도 환기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자, 속초 주민들의 반응들 저희가 조금 더 취재를 했습니다. 굉장히 당황하고 다급한 분위기도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놀랬죠. 사이렌 소리가 갑자기 나니까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갖고 놀래갖고 북한이 미사일 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려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처음이에요. 울릉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기 때문에 저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이런 일이 또 없으라는 법도 없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좀 불안한 건 불안하죠. 울릉도 도동이니까는 뭐 초등학교나 뭐 어디로 이제는 피신하라는데 여기는 뭐 지하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 똑같죠 뭐. 중학교 마당을 가든지 초등학교 마당을 가든지 다 위험한 거는 똑같은 건데 뭐 지하가 뭐 있어가지고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된 초유의 상황이만큼 평소보다 방송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교안보 국제부에 곽정화 기자를 연결해서 추가적인 내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곽정화 기자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3발을 발사했고
울릉도에는 공습경보가 발령이 됐다. 그리고 현재 공습경보는 유지 중이다라는 내용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탄도미사일 3발이 떨어진 거죠? 네, 우리 군은 오전 8시 51분경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습니다. 그 중에 한 발이 동해 NLL 이남 공해상으로 탄착했는데요. 정확한 위치로 말하자면 NLL 이남 26km, 속초에서 동쪽으로 57km, 그리고 울릉도에서 서북방 지역으로 167km 지점인 겁니다. 아, 그러면 예. 속초에서 57km의 한 발, 서북방에서 아니요, 167km 한 발, 이게 아니라 그 한 발 떨어진 곳이 속초에서 57km 지점이고 울릉도에서는 167km에 해당하는 지점이다, 이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속초에서 동쪽으로 57km 앞바다에 떨어진 건데요. 영해가 기준선에서 12해리니까 약 22km입니다. 예. 그걸 고려하면 동쪽으로 57km 공해상은 우리 영해에서 37km 더 앞바다로 나가서 해당 공해상에 떨어진 거죠. 정확한 위치가 이제 특정이 됐군요. 그렇죠. 상당히 영해와 근접한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남은 2발은 예. 어디에 떨어진 겁니까? 나머지 2발은 남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한 걸로 일단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그간 북한이 해안포와 방사포를 NLL 이남으로 쏜 적은 있지만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NLL 이남으로 쏜 건 처음입니다. 탄도미사일을 NLL 이남으로 쏜 건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포나 해안포를 쏘아서 낙탄이 NLL 이남으로 떨어지거나 예. 방사포 자체가 이남으로 내려온 적은 있습니다. 현재 곽정화 기자가 국방부를 출입하는 취재 기자죠? 예, 맞습니다. 예, 혹시 국방부에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안 나왔겠으나 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북한이 쏜 이 탄도미사일의 네. 종류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이 아니냐라고 관측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국방부 입장 나왔습니까? 일단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됐다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원산? 예. 강원도 원산 같은 경우에는 ICBM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가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재원상으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데 이게 뭐 고각으로 쏜 건지 아니면은 쏘다가 낙탄이 된 건지 정확한 재원 분석 같은 경우에는 잠시 뒤에 군 관계자가 해당 성명을 발표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때, 국방부가 브리핑합니까? 공식 브리핑합니까?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 잠시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공습경보 정확히 언제 울린 겁니까? 탄도미사일 발사 4분 후인 8시 55분에 울릉군 지역에 공습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울릉국 지역 주민들에게 가까운 지하 대피시설로 대피하라는 공습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애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방향이 울릉도 쪽입니다. 따라서 탄도탄 경보 레이더 그리고 그 연계된 민방위 관련 기관에서 공습경보가 자동으로 발신이 됐습니다. 그 자동으로 발신되는 시스템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왜냐하면 NLL 이남으로 넘어왔고 우리 영해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 안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울릉도 쪽에 공수경보가 발령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죠? 이 영해에서 안쪽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영해에서 오른쪽으로 37km 부분, 그러니까 공해상에 탄착이 되긴 했지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탄도미사일이 발사될 당시 어느 쪽으로 발사가 되는지도 모두 다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발사 당시에? 예, 발사 당시에 발사 방향이 울릉도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 탄도탄 경보 레이더 그리고 사이렌 같은 경우에서 민방위 관련 기관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예. 대피하라는 공습 경보가 내려진 겁니다. 곽정화 기자. 네. 현재 우리가 연합훈련 중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반도 상공에서 현재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연합이 하면 한미 간의 공중훈련 중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한미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F-35B 등 전투기 240여 대를 동원했습니다.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비질런트 스톰 같은 경우에는 240대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되는지 딱 감이 안 오실 텐데 현재 한반도 상공에 전개되는 전투기가 한국 측의 경우 F-35A, F-15K, KF-16, KC-330 등 140여 대가 참여를 하고요. 미국 측은 F-35B, U-2, KC-135 등 100여 대를 포함해서 총 240여 대가 참여를 합니다. 또 이렇게 한국이 미국과 함께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을 시행한 건 2017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2018년에는 한국 공군 단독 훈련을 했었고 2019년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훈련 자체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은 정말 최근에 일어난 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상당히 좀 위협을 느낄 만한 대규모 군사훈련이다. 이걸 빌미로 지금 도발하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오늘 아침 북한이 도발하겠다고 사실 성명을 냈어요. 박정천 이름으로 성명이 나왔는데 소속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서열 몇 위입니까? 북한 군서열 1위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대로 박정천 북한 노동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서 무력을 사용할 경우에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어제 북한 외무성도 대변인 담화를 내서 남조선에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인 호국연습이 진행된 데 이어서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비질런트 스톰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엄중한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해당 경고에 따라 지금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런 위협 도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해서 당연히 진행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군은 추가적인 상황을 포착을 하고 경계태세 및 화력 대기태세를 격상해서 대응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곽정아 기자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자, 지금 합참에서 실시간 브리핑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생방송으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함. 자, 지금 합참의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이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매우 강경하고 짧은 성명을 발표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은 오늘 08시 51분부터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였으며 이 중 한 발이 NLL 이남 동해상에 낙탄되었음.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함. 자, 김연아 위원님,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한 거 이 군사합의 위반이죠, 9.19 군사합의? 네, 이건 명확하게 군사합의 예. 위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많은 미사일 발사를 두고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해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아까 합참의 발표처럼 6.25 전쟁 이후에 사실은 NLL 이남의 미사일을 지금 낙탄한 것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이해는 가지만 저는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가 위협을 느껴서 투정 부리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울릉도에서의 대응도 보셨지만 그동안 무수한 미사일 발사에 사실은 우리는 대응하지 않았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위험한 경보, 공습 경보가 울렸는데도 주민들이 대피 장소가 어디인지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혹시나 모를 북한의 공습에 대해서 우리도 철저한 대비와 안전을 위한 국민들에 대한 인식, 교육, 그다음에 정보 공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합참이 강경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합참의 입장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8시 51분부터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으며 이 중 한 발이 NLL 이남 동해상에 낙탄되었음.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함.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분단 이후 처음이라는 표현도 나왔고 이게 네네. 팩트죠. 네.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실제 떨어졌습니다. 우리 합참의 성명이 굉장히 좀 단호한데 이렇게 되면 지난 정부의 성과를 폄훼하는 의도는 전혀 아니지만 9.19 군사 합의 남북 간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 행위를 자제하겠다라는 합의서 이거 파기된 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전에 다 파기가 된 거죠. 제가 다시 한번
9.19 평양 공동선언을 찾아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남한과 북한이 그 서로 긴밀히 협조한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이게 뭐 지금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그 파기가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우리나라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반도 운전자론을 갖다가 내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혀 운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국제부 곽 기자가 말씀하셨지만 비질런트 스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비질런트 스톰이 한미연합 공중훈련인데 2015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 2019년, 20년, 21년 3년 동안은 비질런트 스톰이 폐지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2022년도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때 규모가 또 상당히 큰 규모이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 국방부를 출입했던 기자로서 북한이 지난 정부 때 썼던 9.19 군사합의 자체에 진정성이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회의감이 좀 듭니다. 이미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라는 것은 확인이 됐는데 일각에서는 북한 김정은에는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수차례 주장을 해왔지만 우리 국제사회는 이미 북한에게는 비핵화의 진정성이 없음을 그리고 북한의 그때 군사 합의, 9.19 군사 합의에도 북한이 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우리와 협상을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좀 회의감이 드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은 해나가야 하고 울릉도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차분한 상황 속에서 예의주시하면서 일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위대함을 북한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군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오판도 또 일찍이 상황을 정리하는 그런 오만함도 보이지 않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우리 국민과 우리 군은 어느 때보다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여러 차례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 확인이 되고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북한의 김정은이 분단 이후 처음 NLL 이남 우리 영해 인접하는 곳에 탄도미사일을 떨어뜨리는 형식의 새로운 도발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하나하나에는 많은 의미들이 지금 내포되어 있고 북한에서도 어떤 도발의 강도를 택할지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있었고 고민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선택은 매우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번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를 겪고 또 경제적 위기를 겪다 보니까 북한이 거의 말하자면 벼랑끝 전술에 최강수를 지금 두고 있다라는 거고 다행스러운 점은 방금 조한범 박사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전문가들이 북한의 이러한 무지막지한 어떤 기도의 가능성들을 예견하고 있다, 예측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어느 때보다 튼튼한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북한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보적 연합체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좀 더 우리가 보강해야 될 것은 국민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정보의 소통에 말하자면 불일치로 인해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조금 더 국가가 세심하게 지자체와 연결해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요령까지를 책무를 다하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된 속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60초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워낙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이 많았는데 다 전해드리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은 특별한 상황이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차후에 차제에 다시 충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오늘 발생하는 뉴스 속보가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또 재산에 굉장히 중요하게 직결되어 있는 뉴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긴박한 상황 현지 발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채널A에서는 추후에 뉴스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북한의 도발과
또 현재 공습이 유지 중인 울릉도 공습 상황에 대한 내용 그 어떤 매체보다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